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5 기초 다지기 3강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60갑자의 간지 이해하는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딱 봐도 쓸 것이 많구나 라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쓰면서 또 이 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림이지요. 자,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이 음과 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흡하면서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그것을 우리가 음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내쉬는 숨을 양으로 이해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흡하고 이제 숨을 참다가 감목처럼 터져 나오죠. 그래서 숨을 후 내쉬고, 자, 무토로 더 이상 내쉬지 말자를 인지하고 기토로 이제 들이마시자 라는 어떤 중계 전환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자, 이제 숨을 흡하고 들이마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의 우리 몸을 그냥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호흡 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그 폐 속으로 산소가 들어오고 또 이 폐포와 그리고 모세혈관 사이에 또 이 둘 관계에서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주고받는 그런 외호흡이 있고요. 또 모세혈관과 그리고 각 그 조직 세포들이 있겠다, 그죠? 자, 그 세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또 내호흡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양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도 양음 하는 그런 어떤 그 호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만 인지하고 있지만 그 이산화탄소와 그 산소의 교환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호흡이, 이 음량 운동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했을 때 자, 60갑자표입니다. 60갑자표를 보면 자, 우리가 갑자년에서 시작해서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이렇게 10년이 흘러가지요. 그리고 갑술년이 되고 또 10년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갑자에서 개해를 내가 호흡의 한 세트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중간이 묘절태가 이렇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 큰 틀에서 호하고 흡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큰 틀에서 호하고 흡하는 것이고 또 이 10년 단위로 우리가 아까 전에 폐포랑 그 모세혈관 사이, 모세혈관과 그리고 그 체세포 사이, 그 사이에 조직세포 사이에서 그런 어떤 그 호흡이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큰 이 60갑자의 틀에서 호흡, 이 큰 호흡이 있고 10년 단위의 큰 호흡이 있고 그리고 매 해마다 또 호흡이 있겠죠. 그리고 매 달마다 호흡이 있을 것이고 매 날마다 호흡이 있을 것이고 매 시간마다 호흡이 있을 겁니다. 제가 호흡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양이고 또 음인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김병훈 선생님 강의에 보면 30년 펼치고 30년 또 이렇게 접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자, 이제 무술년 지나면 이 기축, 무술 이때가 이제 큰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12운성만 딱 봐도 자, 이 중간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천간의 글자들이 이 그 자기만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절태, 양묘 이런 것들은 이 정신적인 영역이 더 뛰어났었고 이렇게 관대나 재앙으로 갈수록 그 오행이 자기 오행만의 어떤 특성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12운성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년에서 시작해서 개해년까지 가면서 이것을 큰 호흡으로 우리가 이 60갑자의 틀을 하나씩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이것은 되게 자연스럽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목, 을목 하면서 그냥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목화토금수 이 5개의 흐름도 자연스럽다, 그죠? 그래서 목화토금수 5개 오행의 흐름,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가지 10천간의 흐름,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12가지의 흐름은 익숙한데, 이 육식갑자의 흐름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들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것을 순서대로 다 외우고 계시고, 또 개해부터 임술, 신유, 경신 이렇게 뒤로도 외우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신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육식갑자를 우리가 오행가, 십천간가, 그리고 12지지를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듯이 육식갑자를 한 틀의 큰 호흡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육식갑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것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해하지 마시고, 물론 따로따로 이해해야 큰 틀이 보이겠죠. 자, 우리가 1, 2, 3, 4를 배우고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우고 해야 방정식을 배우고 뭐 이렇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갑자가 뭔지, 그리고 기해가 어떤 느낌인지를, 그리고 뭐 신유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이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이 육식갑자라는 큰 틀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본다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 갑은 더 갑다워지구나, 을은 더 을다워지구나 라는 것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오행다워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흉과 관련해서 뭐 이런 해석을 떠나서 그것이 뭐 인간사에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오행 그 자체가 그 오행다워지는 것, 그것이 요 뒤에 있는 요 글자들이다 라는 것을 한번 봐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학습지 한번 꺼내 보도록 합시다. 육식갑자 간지 이해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은 그 천인지운명학의 김병우 선생님이 10개 강의를 육식갑자 강의를 올리신 건데, 제가 이 강의를 보고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와, 이렇구나.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할 거고, 그리고 제 나름의 어떤 해석도 제 나름의 어떤 느낌을 추가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대단한 선생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못 전달할까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그냥 제 나름의 이해로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더 공부하시려면 여기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렇게 60개의 간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훑고 갈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하고, 이 갑의 느낌, 그리고 뭐 경금의 느낌, 개수의 느낌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갑자의 느낌, 갑인의 느낌, 개의 느낌, 뭐 이모의 느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을 조금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하기 전에, 자, 개는 흡하고 들이셔서 참고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이게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단계고, 갑은 튀어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육식갑자에서 개해라는 건 진짜 참고 참은 상태다, 그죠? 그리고 갑자는 그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빅뱅과도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우리 간목에서 갑자부터 시작하면, 자, 갑자가
갑자 중에서, 그러니까 갑의 글자 중에서 처음 있는 갑이죠. 자, 그래서 1924년이 갑자해였습니다. 자, 1924년부터 1983년까지가 이 하나의 사이클이죠. 더하기 60 하면 83년까지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갑자가 1984년에 시작되죠. 1984년에 시작되죠. 자, 그래서 갑자 84년생이 갑자년생이 될 테죠. 자, 그리고 이제 94년, 그리고 2004년이 갑신년, 그리고 2014년이 갑오년, 그리고 이제 오는 24년이 갑진년, 그리고 2034년이 이제 갑인년이 됩니다. 자, 동시에 1934년생이 갑신년생이 될 테고, 44년생이 갑오년생이 될 테고, 64년생이 갑진년생, 그리고 갑인년생이 74년생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갑한다 해놓고 또 이렇게 체계를 흐리네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74년부터 75년, 76년생, 78년생, 77년생, 78년생 이렇게 자, 그리고 80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생 이렇게 딱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태어난 어떤 그 사람들은 상당히 개성이 도드라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독특하고 자기만의 개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죠?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갑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좀 횡설수설하죠. 코가 간질간질하고 막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자, 갑자 처음의 갑입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갑 중에서 제일 어린 갑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수를 통해서 배워갈 그런 어떤 학습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배워가고, 그리고 자는 아래로 내리는 그런 기운이다, 그죠? 자, 그러면 수생목기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자라는 것이 아래에 있다. 그럼 갑을 뿌리를 내리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는 배우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가 뭔가 논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갑이라는 건 이제 태어난 갑이다. 배우는 단계고 학습 환경이고 이때 갑은 이끌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갑술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이 살짝 진화하게 되는데요. 술은 이제 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은 술토를 목국토 하려고 하겠지만, 자, 여러분 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은 신유술 해서 가을의 토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술을 마음껏 자기의 그런 이 갑의 그 느낌대로 마음껏 그렇게 목국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을 때, 자, 사물을 일단 목국토를 통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의 갑이다. 자, 그래서 분명한지 아닌지, 자, 어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다. 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는 단계. 자, 그래서 갑술은 갑이 갑자에서 더 진화된 것이다. 자, 갑시는 우리 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절처봉생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내가 정반대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갑이 정반대의 기운에 있으면 우리 절에서도 배웠다시피 정신적 영역을 강하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노련한 것, 갑이 많이 노련해진 상태, 갑이라는 건 막 노련한 그런 것이 아닌데 갑시는 노련하고 그리고 자각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처봉생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자, 편관입니다. 그것에 따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갑신이라는 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가보를 보겠습니다. 자, 가보는 우리 목생화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자, 이거 갑이 천간에 있고 오화가 아래에 있다, 그죠? 그럼 갑이 확산하는 것인데
오화는 또 오화 역시 확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갑도 떠 있는데 오화가 더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붕 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화가 상관이다. 그죠? 자, 그래서 드러내는 것, 드러내다. 뭔가 능력을 펼치다, 능력을 펼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성이기 때문에 뭔가 실수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가보간지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갑진은 갑이 더 진화된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묘진에서 양가는 이게 쇠지였다. 그죠? 자, 그래서 갑진은 상당히 이렇게, 진화된 갑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 뭔가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지는 것이다. 자, 진토니까 역시 편제다. 그죠? 갑이 수를 보면 뭔가 확인하고 알아가고 무모한 단계지만 갑이 더 진화되어서 갑진이 되면 전문가적이죠. 그래서 알아가는 거는 맞는데 조금 더 능숙하다, 성장성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진을 만나고 이렇게 진을 목격토한다 라는 것은 이 뭔가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갑이 진짜 갑다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갑이 갑다워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해서 갑이 갑다워지는 겁니다. 자, 갑자는 뭐 어리고 갑이는 뭐 성숙이고 그런 거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행의 이렇게 변화를 오행의 성장 과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행의 성장 과정을 인간의 성장 과정과 빗대어서 그것을 희귀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이 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갑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했을 때, 자, 위아래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지만 우리 함께, 그래서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갑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면 진짜 싫어하겠죠. 자, 특히 갑이 그런데 갑이 잔소리, 간섭 이런 것들을 엄청 싫어할 텐데 갑 중에 갑이는 진짜 잔소리를 싫어하겠죠. 자, 그리고 갑은 이렇게 분출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거나 하면 또 곤란할 테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30년이다. 그죠? 자, 그래서 30년 했을 때 이 후반부로 갑이 올수록 조금 더 진취적인 기질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이 수업을 계속 달아서 찍어 볼게요. 자, 인이다. 그죠? 인묘진, 사오, 미신. 자, 그래서 이 갑이 앉은 자리는 이렇게 두 칸씩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인에서 갑묘는 없다. 그죠? 갑진, 갑사는 없다. 그죠? 갑오. 그 다음 미는 없다. 그죠? 그 다음 신, 유는 없고 술, 해는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씩 띄어서 6개가 있다. 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감으로 이해하시면서 이 갑이 숨을 참고 튀어나온 그 느낌 이해하시고 이 갑이 이 솟아나는 이 과정에서 자수, 술토, 신금, 오화, 진토 이 인목을 만날 때 각각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서 갑이 어떤 식으로 갑다워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수업이 상당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네요. 이거를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을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목처럼 그렇게 흡해서 훅 하고 나가는 그런 성질은 아니지만 여전히 목입니다. 자, 갑목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분출의 기질은 아니죠. 훅 하고 나온 그 급박함은 지난 상태. 하지만 여전히 이제 확산하는 목이라는 것인데, 확산에 놓여 있는 목이라는 것인데, 이 갑목만큼의 급박함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을목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을목은 갑처럼 급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을목이고 조심스럽게 타인과 관계하는 것이 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조심스럽게 을목이 세상에 나아가고 그래서 을이 을다워지는 것, 그것이 이제 60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을의 변화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을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추걸이 제일 춥다라고 해서 대한 그리고 소한, 진짜 추운 대한 이런 절기들이 추걸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축은 추운데 거기에 을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을목이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고 꽃피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다,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좀 현실적이지 못한 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이라는 어떤 그 을목이 마음껏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죠? 뭔가 확실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다루다, 불확실한 것을 다루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목국토 한다고 하지만 이 축이라는 땅은 불확실하다. 자, 그래서 이 을목은 이 동토에서 을목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자, 안전 추구, 안전이 최우선인 것이 을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반복하고 확인하는 것이 이 을축이라는 간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병우 선생님은 을축이라면 뭐 물리학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이 확인하는 것이 을축이라는 간지면, 자, 을해는, 자, 이제 을해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해수는 자수만큼 춥지가 않죠. 자, 해는 이제 많은 이런 이것을 물상적으로 따졌을 때 영양분이 많은 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을은 이 해수에 떠 있으면서 그 영양분만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불안한 을, 정말 보호받고 싶고 안전이 최우선인 이 을의 단계를 넘어서서 을해는 지금 겨울의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자양분을 공급받으니 안전하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이 있으니 자기 애가 상당히 많다. 자, 수생목 한다, 그죠? 정인이죠. 해수가 정인입니다. 자, 자기 애가 많은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자기 애가 아니라, 자, 이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도드라지는 뭔가 내가 잘났어 이런 어떤 자기 애가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을해에서는 겸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일주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간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을해는 상당히 싹싹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을유 역시 갑신과 더불어서 절처봉생이죠. 자기가 앉은 자리가 이제 자기가 살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 을이 이제 유에 앉아 있습니다. 유는 어떻게 보면 신금 날카로운 칼날이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지금 여기까지 을은 자기가 상당히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이 날카로운 칼날 위에 앉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버하지 않겠죠. 오버하지 않는다. 자,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유가 이 칼 같은 환경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뚜렷하고 선명해졌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을 이 을목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죠? 상황을 을목은 인정한다. 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의연함을 을유일주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유는 의연하다. 상황을 인정한다. 자, 그래서 을유까지는 이제 이렇게 30년은 자기 보호적인 색채가 강하다. 자, 그 다음 이제 을이 조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을미, 지금 여름이다, 그죠? 그리고 을사, 을묘, 자기다워진다, 그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을은 지금 여기서는 보호받으려고 애쓰는 을이었다면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목은 대접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항상 중요시하는데, 갑은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지만 을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을미 같은 경우는 자, 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미 가장 이제 더운데 을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토는 지금 보시면 우리 정을기다, 그죠? 자, 그래서 미토에는 을목의 경험들이 다 녹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토의 을목을 우리 앞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을미는 아는 것을 다루다입니다. 아는 것을 다루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능숙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을미가 이제 연주든 뭐 월주든 일주든 뭐 시주든 있다면 상당히 능숙해 보이고 뭔가를 잘해 보이고 그리고 다수의 경험이 있어 보이고 뭔가를 해도 서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을미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을사는 우리 일치상관 해가지고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목화상관, 뭐 머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을목은 병화나 사화를 보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것이 이제 을사라는 간지에서 살펴봤을 때, 자, 을은 펼치려고 하는데 사는 지금 사는 인신사의 생지다, 그죠? 자, 펼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은 이제 이 목에서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 사가 펼치자 한 것인데 을은 또 응축하는 기질이 있었다, 그죠? 자, 그런데 사는 그것을 또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은 아닌 척하지만 자기 좋은 것을 상대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을이 이제 음이기 때문에 아닌 척하지만 사화로 이제 뭔가를 관계 맺고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에게 잘 제시하는 그런 간지가 을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을묘는 내가 나야다, 그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서 공부한 바 있지만 묘목의 그 지장간에는 갑을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갑이는 안에, 인목 안에 무병갑이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갑인하고 을묘 중에서 무엇이 더 목다운 거 했을 때 을묘가 가장 목다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목의 완전체가 을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을묘가 있으면 어떤 극한의 기질이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좀 대접받기를 원한다. 남이 나에게 좀 이렇게 뭘 잘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잘 아시네요, 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을묘라는 간지는 뭔가 우월성을 가지고 기분이 뿜뿜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을목이라는 그 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간목이라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만 역시 목이기 때문에 목인데 을목이다. 목인데 음의 목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앉은 그 축토, 해수, 유금, 미토, 사화, 묘목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병화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녹화가 한 27분, 30분 가까이 됐는데 이거를 중간에 끊으려고 하니까 이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병화는 이제 호흡에서 후 하고 이제 최대한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병화는 확산하는 것이고, 자, 옆에다가 확대라고 쓰시고, 자, 병화는 태양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부각시키죠. 자, 금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게 여기 있어 라고 보여준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목을 키우겠죠. 자, 태양은 목을 자라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병화는 확대시키다, 부각시키다, 키우다 라는 키워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자, 병화의 첫 시작은 병인에서 시작을 하네요. 자, 그래서 병인 하면 우리 장생이다, 그죠? 장생. 우리가 장생 이렇게 12운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계가 있고, 60갑자랑 이렇게 12운성을 간지의 이해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병인은 아래에 있는 그 지지에 있는 인목을 병화라는 이 내가
키워주고 끌어주고 확대시키고 부각하고 목을 자라게 하겠다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교육시키다, 이끌어주다, 이끌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병인이라는 간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런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그리고 뭔가 설레임, 그리고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병인이라는 간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병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확대하고 키우고 이렇게 해보자 인데 자는 응축된 그 상태다. 그죠? 자는 응축될 대로 응축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병화는 위를 지향하고 이 자수는 아래를 지향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뭔가 위를 지향하는 이 병화의 입장에서 자수를 딱 내려다 봤을 때 이 층층이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병화는 위에 있고 자수가 이렇게 있을 때, 병화가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 층층이 보인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서열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병자 일주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탁탁탁탁 맞춤식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병자라는 일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병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술토 안에는 우리 신금이 있다. 그죠? 그래서 병신합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뭔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화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병술입니다. 자, 그런데 술은 이 화의 묘지다. 그죠? 자, 그래서 좀 속은 허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병술은 상당히 화려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뭔가를 연결하는 역할, 자, 그래서 뭔가를 판매하고 뭔가 화려해 보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병술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병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화극금입니다. 역시 편제고요. 자, 그러면 화극금 한다라는 것은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죠. 자, 금을 금답게, 특히 이게 유금이 아니라 신금이다. 그죠? 경금과 지지신금은 화극금 해서 그것을 재련하여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화는 재련을 잘하는데 병화는 뭔가 재련을 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 이 신금을 통해서 뭔가 효율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확인된 것, 이게 확실한 것, 그런 것들을 사실화시키는 것. 자, 그래서 확인된 것, 정확한 것, 그래서 그것을 사실화시키는 것, 이런 것을 병신이라는 간지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병호. 자, 여러분, 우리 육식갑자표에서 병호랑 임자만 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병화가 가장 병화다운 것이 병호보다는 병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자, 병오랑 임자, 제가 아까 병자를 했나요? 병오랑 임자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자, 병화와 임수만 병진, 임술 이 관대지가 이 그 마지막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병화를 봤을 때 이 병오는 너무 극점이라는 것이다. 그죠? 너무 화가 이제 극에 치달은 것이죠. 그래서 백야 같은 것, 갑자기 후레쉬를 누가 나에게 눈에 탁 비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자, 그래서 이 병호는 돌발적인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이 팍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백야를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은 좀 쉽지 않을까. 자, 화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내면과 관련 있는 일은 아니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게 되면 뭔가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정지했다가 팍 튀어나가는, 자, 그래서 정지와 운동이 이렇게 연결되는, 자, 그래서
정지했다가 확 나가는 이런 어떤 돌발 행동 이런 것들을 병호라는 간지에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자, 병진 같은 경우는 임묘진한 진, 여러분 진은 뭡니까? 진토는 우리가 목생화 하려는 토다라고 했는데 목생화를 하려고 하는 토인데 병화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 병진은 가장 안정적인 상태겠죠. 왜냐면 화를 지향하는 이 토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생화 해야 된다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고 안정감 있게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상당히 무난한 것이고 이렇게 병진이라는 간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수록 화가 더 화다워진다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정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정화는 우리가 병, 정, 무기, 경신 해서 호흡에서 호하고 이제 호의 정점을 찍고 이제 뱉을 만큼 뱉은 그런 어떤 상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이제 나 용도를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화는 용도 변경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기 식대로 뭔가를 변형시켜 가려는 그런 간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정묘가 처음에 용도 변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수록 정화가 정화다질수록 그 변화의 정도가 더 이렇게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묘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공이라고 적겠습니다. 약간 가공한 것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이렇게 적어 둘게요. 자, 그래서 약간 가공하는 것 그것을 정묘라고 한다면 정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조금 더 가공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추운 계절이다. 그죠? 자, 그리고 축은 이제 정화 입장에서 금의 고조. 그래서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재고조, 재성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지만 그것이 축에 묶여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축은 이 안에 정축 같은 경우는 안에 재성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실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추운 계절의 촛불, 추운 계절의 화로를 생각하시면 실속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실속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추운 겨울의 화로이기 때문에 자기 소모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정해라는 간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월 역시 추워지고 있는 초입입니다. 우리 입동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정해 같은 경우는 절대 태지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겨울에 정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다에 이 추운 계절에 촛불 하나 들고 있는 것인데 정해는 정축과 달리 뭔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이제 좀 정신적인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해 라는 간지를 가진 시인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자, 그래서 정화는 정축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운데 정하다. 그죠? 근데 정해는 그렇게 춥지는 않다. 그죠? 그 겨울 초입에 정화 뭔가를 의미 부여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나 자기가 드러나겠습니까? 이 추운 계절에 촛불 하나 들고 있는 사람한테 다 모여들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능한 어필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간지가 정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정유입니다. 정유는 이제 유금을 화급금 할 수 있는 단계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뭔가를 용도 변경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정해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용도 변경이었다면 정유 같은 경우는 유금이라는 무언가를 이제 새롭게 자, 정유도 장생이다. 그죠? 자,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다 이렇게 적을게요. 거듭나다.
자, 장생 적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 정류 같은 경우는 화급금 하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간지다. 자기 한계 극복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기 한계 극복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미다 라고 했을 때 미는 화의 제일 가장 더운 계절이고 정화도 이 화의 정점이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완전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완전 변형인데 지금 화가 아주 창궐한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완전 변형이라고 적고 그리고 이때 양적인 변화를 한다라고 적어놓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정사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을 완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용도 변경을 완전해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할 만큼 해봤다. 진짜 노력해봤다. 할 만큼 해봤다. 이게 정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사 같은 경우는 완전 뭔가를 교체해 본 사람, 그리고 상당히 진화된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지는데 쭉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무토를 한번 볼게요. 제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조금 이게 배속을 늦게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무토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호흡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못 마시겠다, 더 이상 못 내쉬겠다를 인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는 그것을 조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 그것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무토다. 자, 그러면 확산하고 있다라면 축소를 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축소를 이제 다시 확산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무토인데요. 무토는 이제 그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자각하는 것인데 무진이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무토는 이제 그 지지의 특성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게 지지가 확산인지 수렴인지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진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것이고, 무술 같은 경우는 신유술 해서 금이다. 그죠?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무진, 무임, 무자 했을 때 무진부터 보게 되면, 자, 진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죠? 목생화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끌어올리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그래서 뭔가 무지는 붕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가려져 있다. 무지는 가려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려짐이라고 적을게요. 이 마음이 다 오픈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무인이 장생이다. 그죠? 장생. 자, 그러면 인이 올라오는 그 새싹인데 무토는 그것을 위로 올려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위로 올리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올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조금 올려오려고 한 거를 얘가 확 끌어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바깥과 연결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외부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무인간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인은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무자는 이렇게 토국수라고 해도 되지만 이 자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무자는 진짜 이게 내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소통이 자유롭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자 이렇게 확 내려 있으니까 사람이 상당히 단정해 보이고 단아해 보이고 그리고 안정감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상당히 좁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문제, 이 일주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자일이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무술 역시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자, 금이다. 그죠? 자, 그래서 금생수를 유도하겠죠. 금생수를 유도한다. 그럼 무진 같은 경우는 목생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내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무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명스러워 보이고 솔직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솔직한 것이 무술이다. 그런데 무진처럼 친절하진 않다. 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은 자, 토생금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신금이라는 것을 이제 토생금 하니까 상당히 신중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상당히 내실 있는 그런 모습, 역시 내부를 관리하는 모습. 자, 무자는 내부를 정리하는 모습, 무신은 내부를 관리하는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뭔가 무신 뭔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무토가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무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확장, 확산이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오가 있다.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퍼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런 간지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고 정확한, 이 무토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것을 오화 이런 식으로 확산하는 그런 어떤 단계. 정확하게 자제하고 조율하는 것, 그런 것들을 무토에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무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기토를 한번 볼게요. 무토가 이제 숨을 그만 들이마셔야겠다 인지했다면 기토는 그렇게 하자로 태세를 전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못 들이마시겠다. 무토가 그것을 인식했다면 기토는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서비스적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적이다 라는 것을 기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토를 바치다, 뭐든 길러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에서 외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기사라는 건 자, 정인이다. 그죠? 그래서 사화는 이제 이렇게 화다. 그죠? 그래서 화생토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붕 뜨는 기분, 분위기를 상당히 고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사라는 간지에서 잘 하는데, 자, 기사라는 건 내가 서비스를 잘 하지만 사화라는 어떤 정인으로 주는 것도 좋아하고 당연히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묘의 관계를 보면 자, 묘목이 기토 입장에서 이제 편관이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묘하면 병지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적인데 지금 목의 단계다. 그죠? 목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잘 길러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함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관계. 자, 그런데 이 기토가 묘목이라는 그것에 이렇게 흙을 탁 덮으려 하면 묘목이 뿅 올라온다. 그죠? 자,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묘라는 간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축 같은 경우는 축토가 상당히 꽁꽁 얼어 있는 땅이다. 그죠? 자, 그래서 기축 같은 경우는 이 축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에 이 기축 서비스를 상당히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편의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상당히 서비스적이나 이 기토의 뿌리로 봤을 때 기축은 기토에게 큰
큰 이런 물론 비견이긴 하지만 그 자기 큰 재질 세력은 되지 못할 수 있겠죠. 축토가 아주 꽁꽁 언 땅이다. 유약할 수 있겠다. 자, 기해 같은 경우는 토국수 한다 그죠? 내리는 것이죠. 자, 토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자, 기해 같은 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차분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극수로 현실을 인정하며, 그리고 경우의 수를 만드는 그런 어떤 다양한 노력을 하는 그런 간지다. 그 다음 기유는 토생금 하고 있습니다. 자, 토생금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유금한테 서비스하면 되겠다. 자기 방향이 정해졌다. 그죠? 자,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일주가 기유 일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 하면서 서비스를 하면서 여기에 안착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직업이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을 그런 직업군에 있을 수 있고,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전문직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는 게 또 기유입니다. 자, 그 다음 기미 같은 경우는 자, 미토에 정화가 있다. 그죠? 그래서 화생토 하기도 하고, 미토는 붕 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미라는 건 우리 무진 무술년이 그렇다시피 기축도 그렇지만 기미는 이 전환이 상당히 큰 것이 이 기미입니다. 자, 그래서 끝없는 변화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크게 회전한다. 큰 어떤 회전 이렇게 적을까요? 자, 그래서 기미가 있으면 한번 그 직업을 한번 크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기토가 이 기축의 유약함과는 달리 기미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기미에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금 같은 경우는 질서를 바로잡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경금은 우리가 뭔가를 확실히 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박한 어떤 그런 강철, 바위 이렇게 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경금인데 오화를 아래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내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재련을 한다는 것이고, 가만 있지 못하겠다. 그죠? 계속 바꿔나가야 되니 뭔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재련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적고 갈게요. 자, 그 다음 경진 같은 경우는 자, 진토가 인묘진 해서 이 봄의 절정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무성한 것에서 경금이 이것을 금극목하면서 뭔가를 선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별하고 분별해 나가는 모습. 자, 그래서 뭔가 불편한 거는 치워버리고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진이라는 일주에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경인은 인이라는 어떤 평범함 속에 경금이라는 특출함이 있다. 자, 그래서 인목이라는 어떤 그런 평범함, 거기서 뭔가를 골라 쓸 수 있다. 그래서 뭔가 특출하다. 그리고 조율을 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경자 같은 경우는 금생수 한다. 그죠?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경진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오 같은 경우에 외부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집중한다면 경자는 내부의 문제를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내심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정해가는 능력이 경자에 있다. 자, 그 다음 경술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술의 이 신금에 근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경술이라는 간지는 우리 쇠지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경술은 뭔가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는 것, 켜켜이 쌓이다.
이렇게 적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힘이 드네요. 자, 그 다음 경신은 이제 금이 진짜 금이 완전 무장 상태인 거죠. 무장 상태. 건드리지 마. 금이 나 금이야. 이런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타협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 금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고, 상당히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도 이 금이다. 자,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경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신금을 보도록 할게요. 매울 신자를 쓰죠. 매섭고 날카롭고 보석이라고도 얘기하고 예민하고. 자, 그래서 신금일과는 자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죠? 다르다, 특별하다. 자,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왜? 특별하니까요. 자, 그런데 신미는 이 신 중에서 가장 신금답지 않겠죠. 왜? 자, 가장 뜨거울 때 신금입니다. 자, 그래서 신금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신금 아닌 듯 무던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 무던한 속에서 무던하게 사람들 관계하는 속에서도 자기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타인과는 섞여 있지만 나는 별개의 존재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신미 간지에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화는 병화로 봤을 때, 자, 병신합하죠. 신금은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래서 주목받고, 그리고 타인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적고 갈게요. 자, 신묘 같은 경우는 절지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묘목을 이 신금이 잘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칼같이 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상대에게 상당히 친절하고 상황 정리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초대받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신묘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능숙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축은 축에 개신기가 있다. 그죠? 그래서 신금이 아주 그 신금의 경력이 이 안에 이렇게 켜켜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감이 당연한 것이고, 자, 그런데 축에 있는 신금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이런 것을 신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2운성상으로도 양지죠. 자, 아직 기르는 상태. 자, 그 다음 신해 같은 경우 신유가 가장 신금이 진짜 신금인데, 자, 신해는 그런 신금의 기질을 금생수하면서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신금의 기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신해다. 날카롭다. 날카로운 걸 명쾌하게 그것을 표현했다. 말했다. 그래서 이것을 교류로 이끌었다. 이런 것을 신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신유는 완전 진짜 날카로운 것이다. 그죠? 완전 자기 방식,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굳건한 것이고 엄청난 능력자겠죠. 일단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상당히 청결하고 그리고 간결한 모습, 신유. 한 칼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신유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임계만 하면 마치네요. 자, 임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신했습니다. 자, 금생수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장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임수는 응축된 겁니다. 아주 노련한 것이죠. 노련한데 그 금생수 받는다는 것은 뭔가 노련함을 더 해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게 순수해 보이고 자기가 먼저 속단하는 모습, 그래서 뭔가 이 징후를 파악하고 선견지명하는 그런 것들이 이 임신이란 간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임오는 앉은 자리가 얘는 내리고 얘는 올린다. 그죠? 그래서 불편한 자리 이렇게 적을게요. 불편한 자리다.
자, 그리고 임오기 때문에 수국화하는 것이다. 그죠? 자, 수국화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 자, 타인을 관리하는 것인데, 얘는 내리고 얘는 올리고 이게 핀트가 안 맞다. 그죠? 자, 그래서 맞춰지지 않고 번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모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임진 같은 경우는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진토가 수의묘다. 그죠? 그래서 결핍, 허전함 이렇게 적고, 그리고 주관이 상당히 뚜렷하다.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이민은 솟아오르려고 하는 새싹인데 확 눌렸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상당히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어린 싹에 서리를 내린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 돌발 사고 이런 것도 이민이라는 간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임자는 진짜 어둠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느낌. 그래서 어떤 고정된 것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임술 같은 경우는, 자, 임수가 우리가 정보라고 대중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음에 또 하겠지만, 자, 이 임술까지 갔을 때 이것이 정확한 정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임술 다음에 개해다. 그죠? 그래서 혼돈으로 가기 직전에 혼돈을 바로잡은 것,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던데, 자, 임술은 관대이기도 하고 상당히 럭셔리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뭐가 얼렁뚱땅처럼 되는 것 같네요. 날씨가 쌀랑한데 저는 땀이 납니다. 아우. 개수는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수 같은 경우는 임수처럼 묵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다라고 생각하시고, 개수는 이제 튀어나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개유 같은 경우는, 자, 흩어진 것을 유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재조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다시 뭉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흩어진 것의 재조합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기 반성이 심한 것이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일에 또 충실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개유를 이해하시고, 자, 개미를 볼게요. 자, 개는 확산하고 싶잖아요. 근데 미토는 진짜 확산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개미 같은 경우는 말이 앞서다,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자기식의 해석, 그래서 개미는 뭔가 상상력이 뛰어난 창의적인 그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계산은 확산인데 확산해 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자기 안정감이 있다. 개 다음은 아직 못 갔다. 그죠? 개수 다음은, 그 개수가 개수답다는 것은 이제 뭉친 상태에서 이제 폭발하기 직전의 어떤 상태가 개수일 텐데요. 자, 그래서 개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개수의 그 음의 수의 그 특성, 그래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화로 밑에서 방방 띄워준다. 그죠? 그래서 드러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적을게요. 상대에게 잘 맞춘다. 자, 그 다음 계묘로 가겠습니다. 계묘가 되면 이제 내가 확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딱 솟아오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씩씩하고 장생이기도 하고요.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 그리고 희망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만만한 모습, 이런 것들을 계묘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개축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축에 개신기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개축은 관대가 되는 것이죠.
자, 개미나 개사 같은 어떤 제잘거림, 이 개수의 어떤 발랄함, 이런 것들, 계묘까지 있는 것이 개축에서는 조금 뭉치죠. 자, 그래서 이 축에 있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관대지이기도 하고요. 행동이 우선시되고 행동 우선, 그리고 상당히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간지가 또 개축이고, 자, 개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대인데 이게 이제 수가 수다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제잘제잘 이런 개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침묵하고 뭔가 답답해 보이기는 하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개축이라는 간지에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개해는 이제 흡의 절정입니다. 흡의 절정. 그래서 모든 것이 뒤섞인 상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혼돈이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투박한 상태, 이렇게 개해라는 간지를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뭔가 조금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이고, 지치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